처음 공개된 한일가왕전 비하인드에서 빈에서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은 무대를 넘어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를 멈춰 세웠다. 마스터석의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고 출연진도 말문을 닫았다. 현장에 있던 제작 스태프들까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고백. 예정에 없던 감정의 파도가 대기실을 덮치던 순간이었다. 원래라면 방송 편집 과정에서 비공개로 묻힐 수 있었던 장면이었지만 제작진은 이 이야기는 반드시 시청자에게 닿아야 한다라는 한마디로 특집 편상을 택했다. 그리고 방영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알려주듯 폭발적으로 달아올랐다. 경연을 봤는데 경연을 본 게 아닌 느낌이다. 화려함 없는 진심이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무대 전 인터뷰에서 빈이에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 무대 준비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실력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리허설의 어느 순간마다 불쑥 올라왔고 그 감정을 덮는 대신 노래 속으로 끌어안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고른 레퍼토리는 상징적이었다. 일본에서 국민가요로 불리는 사쿠라색의 너를 기억해를 한국의 하루하루와 이어붙인 메시어. 단순한 메들리가 아니라 두 언어와 두 감정선을 교차시키는 시도였다. 한 달 넘게 일본어 발음을 갈고 닦았고 가사의 뉘앙스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감정의 결을 손으로 꾹꾹 눌러 적었다. 톤, 호음, 모음의 길이까지 점검하면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이 통과하도록 설계를 해갔다. 그는 어느 날은 가사를 소리 내 읽기만 해도 울컥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날 그 봄날의 너를 잃었다로 이어지는 구절 앞에서는 연습실조차 버거워 눈을 감아야 했다고 한다. 무대는 계획대로 시작됐지만 끝은 계획을 넘어섰다. 조용한 전주와 함께 첫 소절을 던지는 순간 객석의 웅성임이 사라지고 숨 고르는 소리만 흐르듯 들렸다. 후렴으로 진입하자 일본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가 맞물리는 구간에서 감정선이 정점을 찍었고 마지막 레인에서는 호흡을 한 박자 늦춰 여백을 남겼다. 그 여백에 객석의 마음이 꽂혔다. 박수는 컸지만 요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일이 뒤에서 일어났다. 무대가 끝나고 일본 측 마스터의 요청으로 짧은 소감 인터뷰가 잡혔다. 카메라 렌즈가 조금 더 가까워지자 빈에서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졌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던 때가 많았어요. 음악은 도망친 고지였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음악이 아무데도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눈가가 젖었다. 조명은 뜨거웠고 대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한 마스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빈에서를 안았다. 일본 측 대표 마스터 요시무라 타쿠지는 이런 일을 겪어왔다니 믿기지 않는다. 고 한국 측 마스터 박정현은 수많은 참가자를 봐왔지만 지금의 감정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닦았다. 이 장면이 경연의 프레임을 벗고 사람의 서사로 진입하는 문이 되었다. 제작진은 번복하지 않았다. 흔들리는 눈빛 짧은 침묵 마이크가 잡지 못한 숨 고르기까지 있는 그대로 담았다. 예능의 문법으로는 과감한 선택 그러나 음악의 문법으로는 정확한 선택이었다. 빈에서의 고백이 감상 포인트를 강요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악역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오직 마음의 경로를 보여줬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일본 팬 몇 명이 즉석에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래가 마음을 울렸어요 라고 적은 손편지를 건넸다는 후기가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자막 번역이 뜨기도 전에 댓글에는 언어를 몰라도 감정은 보인다라는 일본 시청자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고 말로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 이 화면에 붙잡히는 일은 흔치 않다. 이날은 그 흔치 않음이 현실이 되었다. 이 무대는 빈에서에게도 전환점이었다. 본선 진출자 중 가장 어린 참가자였지만 메시지의 밀도는 가장 성숙했다. 현장을 지켜본 한 음악감독은 이 친구의 음색은 이미 테크닉을 넘어섰다. 감정으로 노래하는 가수. 그게 예술가의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은 칭찬이 아니라 관찰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는 고음을 뽐내거나 기교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멜로디의 곡선을 따라 감정의 크레센도를 차분히 키웠다. 그렇게 만든 여백과 울림이 듣는 이를 붙잡았다. 경연의 흔한 승부처인 클라이맥스의 사운드를 키우는 대신 음량을 줄이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크게 파고들었다. 방송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확장됐다. 방영 다음 날 공개된 비하인드 클립은 하루 만에 150만 뷰를 넘겼다. 댓글창에는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들었다. 자극 없이도 압도적일 수 있다는 증거 같은 문장들이 상단에 고정됐다. 알고리즘은 조용히 움직였고 관련 클립과 리액션 영상이 줄줄이 추천으로 떴다. 일본 내 반응도 빨랐다. SKTV, 어사히, 후지TV 등 주요 방송사에서 빈에서 측의 출연 제안을 타진했고 특히 뮤직스테이션은 빈에서 만을 위한 무대라는 표현까지 쓰며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의 몇몇 음악 프로듀서는 공동 작업 제안 메일을 공개적으로 보내며 협업 의사를 밝혔다. 숫자도 변화했다. 글로벌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빈에서의 스트리밍 지표가 방영 직후 껑충 뛰었고 일본, 대만,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팔로우가 일주일 새 20만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공유됐다. 이건 마케팅이 만든 그래프가 아니라 공감이 만든 곡선이었다. 팬덤의 움직임은 더 인상적이었다. 빈에서의 팬클럽 진심단은 자발적으로 자막 번역팀을 꾸려 일본 팬들을 위한 클립을 제작해 올렸고 해시태그를 통해 한일 팬 교류를 촘촘히 엮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빈에서 스페셜 인터내션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한일 공동 콘서트를 추진하고 양국 청소년 합창과의 협업 무대를 상상하며 수익의 일부를 양국 아동 청소년 음악 교육에 기부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팬덤이 만들어낸 선한 설계는 방송의 여운을 사회적 행동으로 확장했다. 누군가는 이걸 팬심의 제도화라고 불렀다. 마음을 구조로 바꾸는 일 구조로 오래가게 하는 일 방송사도 움직였다. KBS 측은 빈에서가 만들어준 무대는 역사에 남을 장면 중 하나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향후 글로벌 무대 여정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작진은 한일가 왕전 시즌2의 핵심 멤버로 빈에서를 염두에 두는 한편 단독 다큐멘터리까지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경연의 프레임을 넘어 한 사람의 성장 서사를 길게 따라가 보겠다는 의지였다. 이번 편집에서도 보였듯 그들은 자극보다 진정성을 골랐고 속도보다 호흡을 골랐다. 이 선택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경연 버라이어티의 관습을 조금씩 비틀 수 있을 것이다. 무대 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송에 담기지 않은 후일담에 따르면 빈에서는 무대를 마친 직후 대기실 한쪽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어디제는 무대가 무섭지 않아요. 모두가 제 마음을 들어줬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곧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스태프는 그 순간 내가 왜 방송 일을 하는지 알았다고 적었다. 누군가의 진심이 누군가의 직업 윤리를 깨우는 순간팀이 의미가 되는 이유는 숫자나 성과표에만 있지 않다는 증언이었다. 이 사건을 두고 눈물은 항상 진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그 전후의 태도다. 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았고 타인의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과거를 노래가 닿기 위한 조건으로 정직하게 꺼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단지 안쓰러움의 신호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었다. 음악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멀리 가는 언어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한일 양국의 시청자가 같은 순간 애같은 숨을 쉬는 경험, 그게야말로 방송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공공재다. 산업의 관점에서도 배울 점이 적지 않다. 글로벌 시장을 향한 K 콘텐츠의 길은 OST 차트나 댄스 챌린지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언어 장벽을 넘는 감정에 책에 번역 가능한 진심,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무대의 문법이 필요하다. 빈에서의 사례는 이 세 요소가 한 번에 충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실험실이었다.
제작진의 빠른 의사결정, 팬덤의 자발적 번역과 매너, 해외 미디어의 관심, 플랫폼 데이터의 상승, 이 모든 게 하나의 컵으로 연결되며 서로를 증명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건이 아니라 모델로 남는다. 그날의 마스터석도 이 모델의 일부였다. 요시무라 타쿠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고, 박정현은 눈물을 거두고 노래가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다시 보았다고 짧게 정리했다. 마스터의 역할이 평가자가 아니라 동료 인간으로 서는 순간 프로그램은 승패를 넘어선다. 시청자가 이 변화에 박수를 보낸 이유는 간단하다. 진짜를 보고 싶어서다. 화려한 편집이나 자극적 연출이 감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이렇게 명확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드물었을 뿐이다. 이제 예정된 수순들이 이어질 것이다. 해외 무대에 제한 공동작업에 타진 다큐멘터리의 촬영 시즌 2의 리허설 바쁠수록 중요한 건 출발점의 기억을 잃지 않는 일이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노래가 닿지 않는다. 이 한 줄이 빈에서의 다음 행보를 지켜줄 나침반이 될 것이다. 시장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플랫폼은 더 큰 숫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남는 음악은 늘 같은 질문을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건네고 있나요? 그는 그 질문의 노래로 답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다음 무대가 기대된다. 기교를 눌러담고 이야기의 결을 더하고 언어 사이의 빈틈을 감정으로 메우며 또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본 모든 이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 누군가의 무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객이 될 것인가.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했지만 오래가는 건 많은 사람의 태도다. 번역 자막을 기다려주는 인내, 카메라를 내리고 마음으로 듣는 댓글 하나에도 타국의 정서를 헤아리는 상상력,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국경을 넘어가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든다. 그 다리 위에서 빈에서의 노래는 더 멀리 간다. 어린 참가자였던 그는 어느새 가장 성숙한 질문을 던지는 가수가 되었다. 그의 눈물은 아픔의 증거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로 읽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연이 끝난 뒤에도 그날의 장면을 계속 꺼내본다. 화려한 앵콜 대신 조용한 숨, 높은 대신 낮은 한 줄의 고백, 승부 대신 교감, 우리가 있고 지냈던 음악의 본질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방금 막 1막을 닫았을 뿐이다. 다음 막이 열리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같은 박수로 응답할 것이다. 그때도 변하지 않을 단 한 가지 진심은 언어를 건너간다는 사실. 빈에서는 이미 그 증명을 끝냈다. 이제 남은 건 더 많은 무대에서 그 진심이 반복되는 것뿐이다.